자,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1금융, 그냥 1금융, 1, 2금융, 통틀어 가지고, 이제 은행 NPL 매수 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NPL,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저 경상도 쪽에 NPL을 하나, 매수를 했고요. 매입을 했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은행권, 네, 금융권에 있는 NPL을, 10억짜리 매수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NPL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1금 NPL 계약을 했고요. 계약은 어제 그저께 계약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NPL로 나아가는 발돋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기 7월 말 8월 초에 이미 저 경상도 쪽에 이제 NPL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이긴 하니까 뭐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첫 번째는 본격적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좀 부족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 NPL이 뭐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NPL을 쳐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최근까지도 NPL 시장에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검색했더니 뭐 블로그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개인 뭐 카페나 이런데 NPL은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수익이 뭐 좋은 정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돈 벌 수 있는 수익 구조 NPL.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도저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NPL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NPL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NPL 시장은요. 요거는 지금 현재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NPL은 유암코 시중의 은행들이 돈을 각출해서 만든 연합자산관리, 물론 뭐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죠. 그래서 유암코가 있고 대신유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자산관리가 있고 요 대표적인 세 개 업체가 거의 공룡이죠, 공룡. 이 중에서 이제 농협자산관리는 뭐 농협에서 부실난 채권, 근저당 채권은 본인들이 싹 가져가고, 물론 밖으로 유입되기도 하는데 보통 농협자산관리를 일단 다 넘기고 농자산에서 이제 다시 제3자 이렇게 매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그 대의 변제가 아닌 이상은 NPL 자체를 론세일로 매각하는 일은 뭐 거의 좀 드물죠. 그리고 이제 유암코나 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은행권들을 뭐 요게 이제 벌크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덤핑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대량으로 뭐 홍티 경매는 개별 사안으로 하나하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요 유암코나 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통으로 갖고 옵니다. 통으로. 예를 들어서 뭐 NPL 채권 뭐 100개, 뭐 300개, 500개 그래가지고 뭐 금액도 뭐 몇천억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유암코 대신 농협자산관리가 이제 그 3강 시대가 3등분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하나은행하고 이제 키움하고 손잡고 이 키움하고 하나은행이 만든 게 이제 그 무슨 유동화 회사라고 또 있어요. 그걸 만들었고 우리은행이 우리 FNI라는 걸 만들고 신한은행도 뭘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사를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신한은행도 개별적인 그 유동화 회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는 얘네 은행권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 우리 자체적인 은행에서 부실난 거를 굳이 유암코나 대신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넘기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제 자체 은행에서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그냥 족벌 경영, 가족 경영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나눠 먹자는 얘기죠. 남 주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NPL 시장으로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우리 FNI도 이제 출범을 했고 신한은행부터 해갖고 뭐 다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돈이 되니까 남주기 아까우니까 뭐 같은 얘기지만 돈이 되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굳이 돈이 되는 걸 왜 남을 줘? 우리가 하면 되지.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그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는 뭐 1금융권도 뭐고 NPL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는데
대부업법 개정된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NPL 시장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고래 싸움도 아니지만은 뭐 새우 정도의 축에도 못 들지만 어쨌든 걔네들 싸움에 뭐 진짜 우리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지금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NPL 시장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5, 6년 전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한창 할 때 2014, 15 그때가 피크였거든요. 컨설팅 회사에. 그때는 뭐 대부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NPL을 뭐 충분히 뭐 갖고 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론세일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다 주고 갖고 오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사후정산이나 뭐 이행 계약이라는 걸 해서 일부만 주고서 계약을 맺고 나중에 같이 정산하는 방법 요거 우리가 낙찰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낙찰을 받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뭐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있으면서 주로 공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다가 이행 계약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대형 AMC 회사가 세 개가 있지만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 뭐 한위조 뭐 세 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뭐 지금같이 추세로 나가면은 뭐 한 10개 될 것 같아. 유동화 이제 대형 유동화 자본금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고 자본금을 얹어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유동화 회사가 이제 그 대형 3개 플러스 한 7, 8개 돼서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건 뭐 춘추 전국 시대 한위조 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리고 그때 한 나라 유나라 조나라는 유망히 통일을 했지만 지금은 뭐 통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지금은 각자들이 다 역량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뭐 그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때가 지금 NPL 시장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기보다는 NPL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NPL 관련된 책이 안 나옵니다. 왜 NPL을 책이라는 걸 낼 때는 모든 사람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뭐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NPL 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지금 여러 구조가 아니라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NPL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PL 역량을 갖추고 그 NPL을 좀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겠다는 건 뭐 꿈을 갖는 거고 근데 그 꿈을 넘어서 실제로 가능한 그 역량 가능한 NPL 대부업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지금 뭐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가 뭐 한 790, 한 800개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갈수록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접하는 게 점점점 저도 이제 만나고 보는 눈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근접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뭐 낼 것 같, 뭐 그게 전수조사까지는 아닌데 그냥 대략적인 거 볼 때 그 800개 대부업체 중에 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과연 이 NPL을 할 수 있는 업체 1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1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8분의 1 정도만 겨우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실질적으로는 NPL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아니 접근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감원 대부업체 뭐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부업체 NPL의 한계가 뭐냐면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가 NPL을 갖고 올 수 없는 이 갖고 오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 딱 제가 이때 두 가지잖아요. 매입 자체 그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질권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예, 대출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매입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에 그 문전박대 당하면서 딱 얘기했더니 뭐야 이거 업체가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업체와 거래 안 합니다라고 쫓겨났을 때가 작년 4월달, 3월달, 4월달이었어요. 2021년도. 예. 어디지? 저기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몇 군데를 가서 뭐 NPL 매각하겠다, 매각 의사가 있다 그래서 얼른 찾아갔더니 이제 얘기를 신나게 하더니 뭐 회사 규모나 이런 걸 물어보고서 딱 얘기 듣더니 진작 얘기하시지 거래 안 합니다라고 쫓겨났죠. 예. 뭐 쫓겨난 것보다는 뭐 그냥 가시라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 새마을금고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이 금융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 대부업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이제 딱 어느 정도 그걸 상한선으로 정해놨거든요. 물론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뭐 신협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에 통과돼서 그들이 제시한 어떤 조건에 맞는 대부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권 대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질권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홍티경매가 이 정도 역량이 되는데도 아무래도 첫 거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제약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시도하려는 좀 저희보다 훨씬 좀 작은 업체는 이거 정말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은 가릴 수밖에 없고요. 이걸 뭐 공개적으로 막 떠들었다가는 또 지난번에 그 사단이 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다 가렸고 지역 어디인지 위치도 다 가렸고요. 그냥 밑에 보시면은 그냥 통칭 10억, 800만 원은 이제 경매 비용이니까 그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10억 계약한 계약서, 계약서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그냥 계약서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두 장, 세 장, 도장 날인 각각 하고 밑에 직인도 찍혀 있고 세 장에다가 이제 네 장, 네 장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도인, 양수인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양도인이 이제 뭐 이렇게 서류 이것저것 첨부해갖고 이제 줬다라고 하는 거 한 통 한 통 한 통 써 있고요 중간에. 이래서 10월 최종 계약일은 이제 10월 18일 무들 땡길 수도 있고 뭐 조금 미룰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넉넉하게 10월 18일로 잡았고요. 10월 18일자로 잡았고 뭐 그래서 다음 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질권대출 이자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협의를 하고 또 다음 주 안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 찍고 대금 완납하러 가야죠. 그 전까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홍티경매가 질권대출을 이제 대부업체 그 NPL을 갖고 오면서 NPL 질권대출을 받는 이제 첫 번째 대출을 받는 또 사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가 그래서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권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건 우리 돈을 다 드리고 갖고 온 거고 론세일로 다 대금을 납부하고 갖고 온 거고 요번에는 이제 거의 90%는 홍티경매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 플러스 이자는 우리 회원들이 투자해서 한번 수익 구조를 만들어보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게 이제 처음이죠. 좀 비용을 조금 들여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는 요번이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요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처음에 중요합니다. 처음에 중요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을 잘 넘겨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 가봐야죠.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참 막막했죠. 이 NPL이라는 게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뭐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뭐 대신이나 유암코나 농자산이나 뭐 거기 회사하고 다이렉트로다가 이제 제가 컨설팅에서 할 때 그때 뭐 여러 번 방문하고요. 뭐 성사된 것도 있고 협의만 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많게는 뭐 한 10번 이상 대신 같은 경우는 뭐 더 갔죠.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줄줄이 뭐 담당자가 물건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막상 제가 대부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유암코나 농자산이나 그다음에 대신 같은 그런 대형 회사는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바닥에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처음에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거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얻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쓴 대로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다 보니까 뭐 좀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니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행권 NPL도 은행권 NPL 가능하다. 그리고 은행권 NPL이 뭐 100개면은 우리가 100개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뭐 갖고 오겠다라고 제가 큰 소리 쳐도 그냥 허공에 대고 큰 소리만 치는 거지 실제적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허황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 한 개만
100개 중에 한 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100개 중에 0.1 정도부터 괜찮아요. 100개 중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한 개만 홍티경매가 가지고 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00개 중에 한 개, 1000개 중에 한 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가능하구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MPL 10억 갖고 오는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쪼갰어요.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20명, 20명씩 1인당 800. 예, 800씩 800만 원씩 20명. 그래서 현재 14분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 대부 회원들 또 예약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반 또 우리 투자원들 예약하신 분들 해가지고 지금 14, 15 정도 분, 14인가 15인가 제가 일단 제가 센 거로는 14분인데 방금 문자가 온 게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추가 6분, 6분만 모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지금까지 홍티경매 질권 투자 사상 최소 금액이죠. 예,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항상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중간에는 뭐 2000, 3000 넘어가는데,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이하, 800만 원으로 1인당 정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좀 참여해가지고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또 뭐 본격적인 MPL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20명 하고 같이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1금융권 MPL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계획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익률 20%로 얘기한 거고, 20%일 때는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진짜 60%까지 될 수 있는데, 투자금도 60%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금융권 MPL이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싸고요. 대부업하고 틀리게 이자가 싼 데다가 연체이자를 붙여봐야 정말 그동안 쌓인 이자를 얹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한 20% 정도, 20에서 뭐 한 많이 나오면 뭐 21, 조금 줄어들면 뭐 한 18, 19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20%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질권 이자가 또 질권 이자도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일반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감과 동시에 질권 대출 이자도 당연히 올라가죠. 같이 금리 상승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질권 대출은 떨어지는, 뭐 그대로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권 대출 이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률은 좀 줄어드는데, 저는 뭐 욕심을 부리면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욕심을 버리고 좀 하다 보면은 뭐 보다 좀 많이 할 수 있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